시작합시다. 자, 여러분들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게 뭐예요? 설명할 사람. 쌍둥이 맞아. 쌍둥이지. 트윈은 쌍둥이지. 조금 더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왜 쌍둥이를 만들어야 될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질문 던지는 거는 디지털 트윈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게 아니죠? 왜 디지털 트윈인가? 자, 왜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까요?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어려운 거 왜 하죠? 여러분들이 디지털 트윈 얘기를 들어봐도 왜 디지털 트윈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별로 못 들었을 거예요. 들어본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왜 디지털 트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잠깐만요. 이게 이제 돼요? 예. 가트너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 기술 예측에 대해서 가장 권위가 있는 데죠. 지난 3년간에 걸쳐서 가트너가 매년 요거 발표해요. 미래의 주요 기술이 무엇이 될 것이냐. 그 피크에 있는 게 지난 3년간에 걸쳐서 디지털 트윈이 등장합니다. 여기 많은 기술들이 있죠. 이 곡선의 이름을 혹시 아는 친구?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 그렇죠. 하이프가 무슨 뜻이지? 하이프가? 예, 하이프까지는 알았죠. 하이프의 뜻은 뻥입니다. 뻥. 뻥 사이클이에요. 이게 뭐냐? 여기 있는 기술들은 뻥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예, 진짜일 수도 가짜일 수도 있다. 이게 뻥입니다. 허풍이란 뜻입니다. 하이프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올라갔다고 어떤 것들은 실제로 입증이 되고 어떤 건 아니고 그래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사이클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출현해서 소멸되고 성숙되고 안정되고 요 일련의 사이클들을 매년 가트너가 발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되면은 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을 매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하이퍼 사이클에서 디지털 트윈을 얘기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기술 예측 기관이 디지털 트윈을 지난 3년간 계속 이걸 탑에 올려놓고 있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동물과 식물의 차이를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자,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예, 그렇지. 뇌가, 그렇지. 식물은 왜 뇌가 없을까? 응? 식물은 왜 뇌가 없을까? 왜 필요가 없죠? 너무 과도한 양의 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식물은 과도한 양의 정보를 처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과도한 양의 정보를 처리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게 이제 우리 다음 숙제입니다. 야, 근데 우리 역시 IPCU 친구들은 대단해요. 제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근본적으로 뇌가 왜 없는가에 대해서 한 답을 하는 친구들이 대학생 중에서도 거의 없습니다. 동물과 식물의 제일 큰 차이는 뇌가 있고 없고예요. 근데 사실은 식물에도 뇌가 있습니다. 식물의 뇌가 어디 있는지 아는 친구. 식물의 뇌는 뿌리의 생장점에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네? 어떻게 알았어? 찍었어요? 예. 맞아요. 뿌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자, 뿌리는 뭘 해야 될까요? 뿌리가 생장점이란 거는 뿌리를 어디로 뻗을 건가를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 복잡한 뭘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은 그게 뇌의 역할입니다. 자, 인간의 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될까? 요거 다빈치의 그림이죠. 인체 몸무게의 2.4%인데 산소 소모량의 25%를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보다 산소 소모량을 얼마나 더 써요? 10배를 더 쓰는 거예요. 굉장히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는 이런 뇌란 기관을 식물은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물은 가지고 있고. 자, 그럼 이러한 뇌의 역할, 이 굉장히 비싼 뇌의 역할은 바로 예측하는 겁니다. 뿌리의 성장점은 뿌리가 어디로 뻗을까를 예측해야 되겠죠? 그죠? 예측해야 되겠죠? 동물은 움직여야 돼. 먹이를 먹으려면은 내가 움직여야 돼. 그럼 얼마나 움직여야 될지 예측을 해야지. 나의 행동을 예측합니다. 그다음 동물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야 돼. 잡아먹으려면 내가 잡아먹으려는 동물이 어떻게 움직일까도 예측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란 게 예측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 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예측은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예측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올백 맞아요. 올백 맞죠? 예, 그럼 여러분 최고 우등생이 됩니다. 시험 문제를 예측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예, 공부 안 하고 우등생 되는 법 간단합니다. 문제만 예측하면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버는 법 간단합니다. 주가가 어떻게,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걸 예측하면은 무지하게 돈을 법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측이란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뇌의 역할은 예측하는 역할입니다. 자, 예측은 뭘 예측해야 될까요? 공간을 예측하는 게 운동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게 손해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것만 예측할까요? 대뇌의 역할은 시간을 예측하는 거예요. 시간. 예. 그 다음에 우리 전두엽의 역할은 인간 관계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 대뇌, 그 다음 전두엽 각각이 뭐냐면은 공간, 시간, 인간. 이거를 예측하는 겁니다. 자, 전두엽이 없는 동물들은 사회성이 없어. 사회성이 없다는 게 내가 한 대 때리면 쟤는 어떻게 반응할지 그거를 예측하지 못하면은 사회성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친구들로부터 친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제 기계하고 사람의 차이는 뭐냐? 기계는 주어진 대로 룰을 만들어주면 룰을 만든 대로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결과를 내요. 그러니까 같은 입력이 들어가면 같은 출력이 나와요. 계산 결과는 틀리면 안 되죠? 계산은 항상 정확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거를 자동화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문법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법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면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 예, 잘 못해요.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나가서 딴 애들하고 영어로 놀면 돼. 아빠 박사급 교수, 우리 카이스트의 교수님이 자기 꼬마 어린애를 데리고 미국에 가가지고 1년 살고 나면 누가 영어를 더 잘한다고? 애가 더 잘해요. 예, 애는 밖에 나가서 놀았고 아버지는 평생 영어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보다 애들이 잘해요. 어떻게? 그냥 예측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얘는 이렇게 할 거야. 틀리면은 학습을 하죠. 이건 뭐냐면은 내가 해보고 아니면은 고친다예요. 해보고 아니면 고친다. 이게 학습 모델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능화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동화하고 지능화는, 자동화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자동화고 자동화의 핵심은 계산이에요. 자, 여러분들하고 컴퓨터하고 계산 시합을 하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컴퓨터가 이기죠. 이건 컴퓨터 아니고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이 이기죠. 예. 여러분들 계산 능력은 스마트폰보다 못한 능력입니다. 예. 근데 우리 기원전 이집트 시대에는 그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 대우를 받았어요. 그 서기의 역할이죠. 근데 지금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게 인간의 능력이었는데 요 예측이란 걸 누가 하게 됐냐면 인공지능도 드디어 예측하게 됐어요. 예, 세상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제가 4차 산업혁명 설명을 이렇게 하죠. 산업혁명이란
단순히 기술의 혁명이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기술을 수단으로 삼아서 인간의 욕망이란 목적을 충족해 나가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 그랬습니다. 기술과 인간 두 가지를 이해하라 그랬어요. 산업혁명은 또 그런 겁니다. 1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기계혁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계혁명이 왜 인간에게 좋은 일을 했을까?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1차 산업혁명이 있기 전까지는 전 세계 식량 생산이 부족해가지고 90%가 절대 빈곤에 살았습니다. 1820년도 전 세계 인구가 10억 명이었어요. 90%가 내일 먹을 걸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1820년 전 세계 현황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이 내일 먹을 걸 걱정한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6%밖에 안 됩니다. 6%. 자,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이 생존의 욕구를,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이 인간의 욕구가 뭐냐면 편리하게 살고 싶다. 냉장고 세탁기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편리하게 사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한 거예요. 3차 산업혁명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편리해지니까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이제 사회 연결을 하고 싶어요. 내가 왕따가 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사회 연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클릭 한번 하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혁명이 등장합니다. 클릭 한번 하면 연결돼요. 자, 이래서 이제 인간은 사회 연결 욕구가 충족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 자기 표현 욕망이 필요한 거예요. 요게 지능혁명의 시대입니다. 자, 지능혁명이란 뭐냐? 바로 오늘 식물과 동물의 차이는 뇌라고 그랬습니다. 뇌는 예측하는 거라고 그랬고, 이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지능혁명으로 인간의 개인화된 욕망을 만족시키는 혁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사회냐? 이 세상의 뇌를 만드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스마트 사회, 우리말로 하면 똑똑한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똑똑해진다고요? 계산을 잘하면 똑똑해져요? 예측을 잘하면 똑똑해져요? 예측을 잘하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뭐가 예측한다는 거죠? 자, 빌딩이 있으면은 빌딩이 언제 내가 불을 켜고 언제 에너지 난방을 이렇게 하고 이걸 예측하는 겁니다. 빌딩이 스스로 예측하는 거예요. 도로가 예측하는 겁니다. 도로 교통 신호를 아침에 출근할 때는 이쪽에 파란불을 길게 주고 퇴근할 때는 반대쪽에 파란불을 길게 주자. 이런 걸 예측하는 거예요. 그럼 도로가 똑똑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교실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런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은 결과가 이러니까 이 다음 수업에선 이렇게 바뀌자. 학습 방법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개별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맞춤 학습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다 똑똑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스마트 교통, 스마트 학교,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다 한마디로 뭐예요? 똑똑한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똑똑한 사회를 모은 거를 제가 스마트 월드라고 얘기합니다. 스마트 월드. 스마트 월드. 사람들이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네. 그런데 저걸 제대로 정의를 못 들었을 거예요. 저 정의는 뭐냐? 스마트하다는 것은 바로 뇌가 생기는 거예요. 1, 2차 산업혁명은 인간에게 근육과 에너지와 같은 기계와 전기혁명으로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갖고 왔죠.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신경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만들어줬어요. 정보통신망을 만드는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온라인 세상이 있어야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연결하려면은, 사람을 만나려면은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와야 돼요. 자, 우리 김나희처럼. 자,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클릭 한 번이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죠. 온라인 세상이 생기니까 이제 이 세상에 신경망이 생긴 거예요. 인간의 신경망이 아니에요. 세상의 신경망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을 해요. 융합을 하면 뭐가 생기느냐? 지능이 생기는 겁니다.
오프라인은 뭐가 똑같으냐? 인간의 육체와 같아요. 온라인은 뭐가 똑같으냐? 인간의 뇌와 같은 겁니다. 인간의 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현실을 보는 기기가 아닙니다. 뇌는 가상세계입니다. 온라인 세상이에요. 1, 2차 산업혁명이 오프라인의 현실에서 물질과 자원을 바탕으로 오프라인을 풍요롭게 한 혁명이라면 3차 산업혁명은 현실을 데이터로 바꾼 온라인 세상을 만들어서 연결을 강화한 혁명이고 4차 산업혁명은 다시 데이터를 현실로 가져와서 인간의 자기 표현 욕망을 충족시키는 혁명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혁명의 중심이 되는 이 사회 변화의 핵심을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게 있죠. 여기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는 여러분들 들어봤죠? 안 들어본 사람 없죠? 네, 다 들어본 척 하세요. 네. 자, 생존의 욕구와 안정의 욕구는 물질적 욕구죠. 1, 2차 산업혁명은 물질의 욕구를 충족한 혁명입니다. 자, 물질의 욕구는 복잡해요? 아니요, 안 복잡합니다. 그죠? 생존의 욕구 간단해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면 돼요. 예, 그죠?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안정의 욕구 좀 편리하게 해주면 돼요. 예. 그런데 요다음부터는 복잡해졌어요. 사회 연결 욕구. 야, 이건 좀 복잡하네. 자기 표현 욕구. 이건 진짜 복잡하네요. 자기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나만의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만의 옷을 입고, 나만의 비디오를 보고, 나만의 책을 보고, 이런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한 명 한 명한테 코드를 붙여줄 수 있을까요? 스카이캐슬에 있는 것처럼? 그거 어떻게 해요? 이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겁니다. 뭐로? 바로 이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등장한 거죠. 그 기술이 뭐냐? 플랫폼이 등장해가지고 공통된 부분을 공유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공유를 하니까 비용이 안 들죠. 그 다음에 개개인의 다른 부분은 인공지능으로 맞춤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치면은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다 다르게 유튜브가 나오죠. 여러분들에게 맞춤 동영상이 서비스되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도 맞춤으로 나옵니다. 인스타도 맞춤으로 나옵니다. 그러죠? 넷플릭스 가입한 사람 비싼데 했구나. 누구 계정으로 했어요? 엄마? 본인? 엄마, 그렇지. 엄마 카드가 제일 좋아요. 엄카라고 그러는 건데.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스포티파이나 전부 다 뭘 해주고 있느냐? 맞춤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맞춤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에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뭐가? 또 인공지능이란 기술이 그걸 가능하게 한 거죠. 예. 이래서 이제 뭐가 등장하느냐? 이 서비스가 연결, 플랫폼은 연결이죠. 그 다음에 추천, 인공지능이 추천하죠. 그 다음에 구독, 그들이 뭉칩니다. 이제 사회를, 별도의 사회를 만들어요. 이게 전 세계 비즈니스가 그러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글로벌 유니콘의 등장 패턴을 보면은 오토 플랫폼이 아이폰을 기반으로 등장합니다. 이 스마트폰 이전에는 사람이 인터넷과 연결 안 돼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니까 뭐가 됐느냐? 언제 어디서나 인간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니까 연결을 바탕으로 하는 1차 유니콘 붐이 생깁니다. 이런 기업들이 그 사례들이죠. 두 번째, 인공지능이 등장하니까 인공지능에 맞춤을 해줘요. 그러니까 2차 유니콘 붐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구독이 됩니다. 이게 3차 유니콘 붐이 등장하게 되죠. 이게 전 세계가 지금 변하고 있는 방향이에요. 전 세계 유니콘의 70%, 시가총액 기업의 70%가 다 이러한 서비스로 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지능화를 하는 겁니다. 세상을 똑똑하게 만들어요. 똑똑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개인적 욕망을 충족해주는 혁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디지털 트윈이 이 스마트화에 왜 중요한가? 똑똑한 사회를 만드는데 디지털 트윈은
옵션이 아니고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왜 디지털 트윈인가? 답이 이거예요. 똑똑한 사회를 만들려면은 디지털 트윈이 필요하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똑똑한 사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똑똑한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예, 볼까요? 디지털 트윈이란 말 그대로 디지털 썸링이라는 뜻인데요. 물리적인 산업이나 시스템을 다양한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들을 보관된 가상의 동적 소프트웨어 모델로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디지털 트윈은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에 항공우주 분야에서 연구개발 단계에 활용했고 게임에서도 그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부터 사용되었던 디지털 트윈이 갑자기 주입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IoT와 AI가 디지털 트윈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센서 역할을 하는 IoT는 데이터들을 습식해 분석한 뒤 가상의 환경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AI를 학습시키면서 최적화 방안을 도출해냅니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사례로 롤스로이스를 들 수 있는데요. 사실상 디지털 트윈의 가상 테스트 비용은 0에 수렴함으로 무한 반복이 가능했고 덕분에 엔진이 비행안전을 받기 전 필요한 테스트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오류 파악 및 유지 보수 부담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도시 분야의 대표적인 예로는 버추얼 싱가포르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도시 가상화 모델을 기반으로 도시 각 분야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통, 에너지, 재난재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으며 적용 분야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활용할 날이 머지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가 이거 안 넘어가나? 옆에 계셔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현실 세계를 1대1 대응되는 가상 세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 세계에는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세 개 요소가 있어요. 저 세 개 말고는 없습니다. 예, 찾아보세요. 시간, 공간, 인간. 천지인입니다. 여러분들 쓰는 천지인 한글이죠. 예, 그래서 시간, 공간, 인간을 각각 데이터화하는 기술이 여기 있는 6개의 기술이에요. 이 6개의 기술이 있으면 시간, 공간, 인간, 현실 세계를 이렇게 1대1 대응되는 가상 세계로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현실과 1대1 대응되니까 이것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디지털 쌍둥이죠. 자, 그러면 뭐가 좋다는 거냐?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편집하고 복제가 안 돼요. 그런데 가상 세계에서는 제 주름살을 순식간에 없앨 수가 있습니다. 뽀샵을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뽀샵한 결과가 현실로 오질 않죠. 이걸 현실로 가져오겠다는 게 4차. 여기 3차 산업혁명, 여기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미시간 대학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를 시작했고 미국의 주의사가 프리딕스라는 거로 확산을 시작했죠. 예. 근데 왜 이게 확산되고 있느냐? 자, 디지털 트윈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수집 비용이 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장 비용이 빵에 육박해요. 처리 비용이 빵에 육박합니다. 이래서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비용이 이제 제로에 육박한 거죠. 자, 여러분들 운전 안 하죠? 자, 운전 아직 면허가 없죠? 아빠, 엄마가 운전을 할 때 아는 길에도 내비게이터를 켜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왜 킬까요? 그렇죠. 내가 현실 교통에 막혔어요. 근데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을지 알 수가 없죠. 현실 세계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몇 시에 도착할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내비게이터한테 물어봤더니 얘는 알려줘요. 너 이 길로 가면은 몇 시에 도착해 하고 알려줍니다. 바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니까 우리는 현실 세계를 똑똑하게 만들 수가 있죠. 뭐가 있어야 된다? 가상의 세계가 있어야 돼. 가상의 디지털 트윈이 있어야지 현실을 똑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현실과 가상의 디지털 트윈으로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디지털 트윈 뭐라고요? 세상을 똑똑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자, 세상을 똑똑하게 만드는 기술, 디지털 트윈을 보면은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해결됩니다. 현실 도시와 가상 도시가 1대1 대응이 돼요. 이게 디지털 트윈이죠. 그래서 이것이 융합되면서 뭘 만들어내냐? 4차 산업혁명의 수많은 예측과 맞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길, 어느 길에 안 막히는지 앰뷸런스가 가는 문제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중국 항저우입니다. 大脑控制下的红绿灯可以实时调整，从而提升路口的通行效率。现在城市大脑可以通过视频分析，在第一时间发现情况，甚至还能分辨出是追尾、违停，又是不同类型的交通事件。喂，120吗？这边出车祸了。 자, 사고가 벌어졌어요. 자, 앰뷸런스가 어느 길로 가는 게 제일 빠른지. 가장 빠른 길로 가는데 심지어는 교통신호를 제어합니다. 全面的了解之后，从被动接警变为了主动出击。工作模式的改变让我们更忙了。对于我们交警来说，想做的不只是做好这份工作，更是想让杭州能够变得更加通畅和美好。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个体的努力虽然很 예, 다음으로 갑시다. 예. 예, 넘어갈 때가 좀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가상 세계는 뭐냐? 인간의 뇌와 같다 이거예요. 인간의 뇌와 같이 예측과 맞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화, 즉 똑똑하다는 세상은 디지털 트윈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똑똑한 사회는 디지털 트윈으로 만든다. 자, 그러면은 똑똑한 디지털 트윈, 바로 스마트 월드는 바로 스마트 도시는 아까 제가 물어봤죠? 이렇게 보는 현실 도시와 가상 도시가 디지털 트윈화되어 있어야 돼요. 스마트 팩토리는 현실 공장과 가상 공장이 디지털 트윈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4차 산업혁명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마트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히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제가 4단계 디아스 모델로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트윈의 정의. 왜 디지털 트윈인가? 디지털 트윈의 이제 구현 방법을 얘기를 해야 되죠. 인간의 뇌가 바로 예측과 맞춤을 해주는 똑똑한 장치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렇게 4단계로 작동하죠. 맨 처음에 뭘 해요? 오감으로 세상을 인식해야죠. 아, 여기에 보이는 게 맛있어 보인다. 그 다음에 그거를 들어온 것을 기억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지능이 구조화시켜서 분석해가지고 아, 요건 맛있어 보이니까 먹자.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그러면 다시 그걸 강화시키죠. 아, 요렇게 생긴 건 앞으로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구조화시켜서 현실화시키는 이 4단계가 우리 뇌가 하는 일이에요. 자, 뇌는 현실인가요? 가상인가요? 1분 전에 제가 한 얘기 떠올려 보세요. 예, 1분 전에 내가 한 얘기는 현실입니까? 가상입니까? 여러분들 뇌는 1분 전에 제 얘기를 기억을 해요. 떠올릴 수 있어요. 현실에 있어요? 현실이 없어요. 뇌는 가상입니다. 오감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현실이에요. 행동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현실입니다. 요 가운데 과정은 가상의 세계예요. 뇌는 가상의 장치입니다. 뭐를 위한 가상의 장치? 예, 맞춤과 예측을 위한 가상의 장치예요. 자, 맞춤과 예측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생존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동물이
잘 예측하는 동물은 살아남은 거고, 예측을 못한 동물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예, 적자생존에서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이란 정의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시험 잘 보는 사람은 시험 문제를 잘 예측한 사람이고, 그리고 돈을 잘 번 사람은 세상의 사업의 방향을 예측한 사람이에요. 친구를 잘 사귀는 사람은 친구가 뭘 좋아하는가를 예측한 사람이에요. 애인을 잘 만드는 사람도 애인이 뭘 생각하는지 잘 예측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란 건 여러분들이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 세상의 성공이에요. 능력이란 건 뭐냐? 내 능력이란 것은 세상을 예측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4단계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이 연결되죠. 현실만 가지고는 내가 도착 시간을 아빠, 엄마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가상의 내비게이터가 등장하니까 도착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즉, 이 과정이 인간의 뇌와 똑같습니다. 오감으로 데이터를 받듯이 사물 인터넷과 생체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로 저장을 하지요. 그리고 그거를 인간의 전전두엽과 같이 인공지능이 예측과 맞춤을 합니다. 그러면 현실 세계가 스마트하게 바뀝니다. 똑똑한 세상이 되는 거죠. 이 4단계가 데이터와 정보와 지능과 스마트화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큰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품도 똑똑해집니다. 어떻게 똑똑해져요? 인간의 뇌와 똑같이 데이터를 모으고 지능화시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똑똑한 세상을 만들죠. 또 아마존도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똑똑한 세상을 만들죠. 자, 그러면 스마트화란 거는 반드시 4단계 모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use the power of SAP Leonardo and bring Norway to Orlando. Co-pilot, take us to Norway. We will see that the windmills. 자, 가상현실로 이제 현실 가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And here they are. This is, ladies and gentlemen, the digital twin. This is an exact replica of what's happening in Norway. Co-pilot, show me stress map. And what will happen now is Copilot will show me the stresses on each of the different windmills. And I can see this one here in the middle seems to have a problem. Copilot, show me this windmill. So Copilot, place sensor here. And what happens now is that sensor is placed and you can see over here a representation of what that sensor, if it existed, would actually sit.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는 거리를 뛰어넘고 사람 국가를 뛰어넘고 그래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신하드 거 볼까요? 모두 안녕? 내가 간단하게 한 3개만 내볼게. AR이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 IoT란 사물 인터넷, 사물의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럼 스마트 팩토리는? 에이, 공장은 물건을 뚝딱뚝딱 만드니까 원래 똑똑한 거 아니냐고? 아니지. AR, IoT가 모두 들어가 있는 차원이 다른 공장이야. 다시 말하면 스마트 팩토리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모든 제조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지능적으로 운영되는 공장을 뜻해. 공장 안에 모든 설비가 연결돼서 공장 안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도 예측이 가능해. 그래서 최적의 생산 환경 조건을 만들 수 있어. 운영의 효율성은 물론 안전성, 신뢰성, 수익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지. 글로벌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산업 분야를 위해 만든 통합 아키텍처 플랫폼이 있어. 에코스트럭처 인더스트리인데 IoT를 통해 모든 설비의 통신이 가능하고 엣지 컨트롤로 제어하고 유명 소프트웨어 분석 서비스까지 제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높여주지. 이미 많은 기업에서 이 에코스트럭처 인더스트리를 적용하고 있어. 그렇다면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에코스트럭처 인더스트리가 적용된 놀라운 스마트 팩토리 현장으로 직접 가볼까? 포장기계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 하나기업은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증강현실 솔루션을 적용했어. 생산 현황 모니터링은 물론이고 기계를 열지 않고도 기계 내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 독일에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OEM 기업인 렌트라드. 바이오 폐기물을 깨끗한 에너지로 변환하지. 이 착한 기업에도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에코스트럭처 인더스트리가 적용됐어. 이 에코스트럭처 인더스트리로 전 세계 각지에 생산되는 기계를 원격으로 제어하고 관리하게. 휴대폰으로도 모든 기계를 제어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스마트한지 알겠지? 오늘 알게 된 스마트 팩토리와 에코스트럭처 인더스트리 어땠어? 진짜 좋은 세상이지? 자, 모든 봅시다. 가게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에 마주칠 수 있는 세상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바로 부딪힐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가 만든 모델입니다. 좀 후지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모델이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체계적인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체계적인 모델을 가장 잘 만든 게 요겁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알죠? 그래서 아까 4단계라 했죠? 현실 세계를 데이터로 바꿔야죠? 현실에 뭐가 있다고요? 현실 세계는 3개밖에 없다고 했죠? 시간, 공간, 인간. 시간, 공간, 인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점과 선입니다. 요소와 관계예요. 자, 여러분들 있는 요 조직에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있고 여러분들 개개인 간의 관계가 있죠. 점과 선입니다. 그러면은 이 천지인 3가지 요소를 점과 선으로 곱해보면 몇 개가 나오죠? 3개 곱하기 2인데 6개죠. 그래서 6개의 기술이 바로 현실 세계를 데이터로 바꾸는 기술이에요. 이 6개의 기술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을 두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현실을 데이터로 바꾸는 6개의 기술이 존재한답니다. 시간을 바꾸는 기술, 공간을 바꾸는 기술, 인간을 바꾸는 기술. 그러면 우리는 가상세계의 빅데이터를 만들죠. 그걸 인공지능이 분석하면 예측과 맞춤을 하고 그 결과를 현실로 가지고 나와야 되죠. 자, 가지고 나올 때 필요한 기술이 여기 있는 6개의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은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몇 개? 인공지능과 12기술이에요. 그죠? 12라는 숫자는 좋습니다. 1년도 12달이고, 누구도 제자분을 12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과 12기술이 뭐를 하느냐?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6개의 디지털 트랜스폼, 6개의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겁니다. 이게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에요. 이런 기술 모델이 전 세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술 모델을 잘 이해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서 기계와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계와 잘 지내지 못한 사람은 경쟁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인공지능이 연결하죠. 현실을 데이터로 바꾸는 융합과 데이터를 다시 현실로 만드는 발상 과정입니다. 융합과 발상이라는 얘기를 잠깐 하면은 차량 한 대 한 대의 위치는 현실 세계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데이터로 모으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한 대 한 대 차량에 대해서 너는 오른쪽 길로 가, 너는 왼쪽 길로 가 하고 안내할 때는 이거는 발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얘기들을 종합한 논문이 이 논문이에요. How to 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하고 나오는 논문인데 주저자가 누군지 알죠? 주저자가 접니다. 여기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유명한 논문인데 다운로드 수가 몇 개냐? 요거 할 때 19,000개 했는데
지금은 2만 개가 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 논문을 다운받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예, 그 안에 보면 여러분들 보시는 요 그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누가 제일 많이 다운받았을까요? 한국일까요? 미국이 제일 많이 다운받았습니다. 미국, 남아프리카, 유럽, 중국 애들이 또 많이 했고, 예, 전 세계적으로 다운받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디지털 트윈을 정리해 볼까요?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 세계와 1대1 대응되는 가상 세계를 우리가 디지털 쌍둥이라고 한다. 자, 다 이해했죠? 예. 왜 만든다고요? 똑똑하게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세상을 연결하는 기술을 CPS라고 한다. 연결하는 기술을. 이 연결해서 우리는 뭘 얻는다고요?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얻는다. 이 전체 과정을 제가 O2O 융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디지털 트윈의 정의는 몇 개쯤 있느냐? 한 100개쯤 있어요. 예. 그 다음에 CPS의 정의는 한 1000개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를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정의를 따라가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똑똑한 사회가 된다는 건 이거예요. 안 똑똑한 사회가 여기 있어요. 안 똑똑한 사회. 자, 안 똑똑한 사회를 어떻게 똑똑한 사회를 만들까? 이게 우리 목적이죠. 안 똑똑한 사회를 똑똑한 사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는 뭘 해냐면 첫 번째는 안 똑똑한 사회를 데이터로 바꾸는 겁니다. 예, 안 똑똑한 사회를 데이터로 바꿔요. 공간을 바꾸는 기술, 인간을 바꾸는 기술. 요 4개의 기술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바꾼 기술을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로 만듭니다. 이게 정보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얻느냐 그러면은 소위 현실과 1대1 대응되는 가상세계,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거기서 인공지능이 이제 예측과 맞춤을 합니다. 그 결과를 현실로 가지고 나오는 발상 과정을 거치면은 현실 세계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교가 똑똑해지고 애들이 똑똑해집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산업, 생산, 소비, 개인 뭐 이런 많은 요소들이 있죠. 이 각각을 우리가 산업, 금융, 이동, 건강, 도시, 교육, 제도, 환경, 자원 이것들을 다 똑똑하게 만들면 세상이 똑똑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을 전부 다 데이터로 바꾸고 정보로 모으고 해서 등등등등 해서 가면은 똑똑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세상 만들기가 어렵다? 쉽다? 예, 어려워요. 그런데 방법은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만드는지. 이렇게 똑똑한 세상을 만드는 포괄적인 그림, 정의를 지금까지 해놓은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세상이 통합되는 거예요. 오프라인 세상과 온라인이 통합됩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O2O라고 불러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돼요. CPS라고 부릅니다. 제품과 서비스가 통합됩니다. 이걸 PSS라고 불러요. CPS는 뭐의 약자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고 PSS는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소비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쳐진 것을 프로슈머라고 그러죠. 또 개인과 집단이 합쳐진 게 집단지능입니다. 일과 놀이가 합쳐진 게 워라벨이에요. 그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벤처가 개방생태계로 합쳐집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디지털 트윈이 뭘 만드느냐? 부분과 전체를 융합시키는 일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이와 같이 예측과 맞춤으로 모든 부분을 통합해 나가죠. 미스매치가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디지털 트랜스폼으로, 스마트 트랜스폼으로 진흥화시킨다. 그러면은 현실 가지고는 우리가 맨날 안 맞아요. 옷도 마음에 안 들고, 노는 것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먹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예측을 했더니,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입니다. 예. 여러분들,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잘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세상이 좋아지게 만들어야죠. 자, 마지막에 제가 2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2가지 예를 들고 질문 받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스마트 팩토리예요. 스마트 팩토리는 뭐냐? 현실,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여기가 가상 세상, 여기가 현실입니다. 현실과 가상의 디지털 트윈이 CPS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스마트 팩토리예요. 여기 이제 G가 현실과 가상을 1대1로 피지컬 스페이스와 버추얼 스페이스를 1대1 대응해서 만든 공장이 G가 인도에 만든 브릴리언트 팩토리입니다. 이걸 기계와 이게 서비스를 적용하면 같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디지털 트윈이 그러면 거기만 적용되느냐?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에 다 적용이 돼 간다는 겁니다. 자, 스마트 시티를 볼까요? 자, 스마트 시티. 예. 제가 쓴 스마트 시티 책을 본 사람이 있어요? 봤어요? 아무도 없죠? 예. 스마트 시티에 관해서 대한민국 제일 좋은 책인데, 혹시 나중에 볼 일이 있으면 보세요. 자, 산업과 수요. 도시는 생산하는 데예요, 소비하는 데예요? 공장은 생산하는 데 맞죠? 도시는 생산이에요, 소비예요? 네, 그럴 것 같죠? 근데 지금 전 세계 인구의 60%가 도시에 사는데 전 세계 GDP의 70%가 도시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도시는 소비하는 데예요, 생산하는 데예요? 예, 둘 다 하는 데입니다. 도시는 생산과 소비가 순환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와 시민이 순환돼요. 이걸 어떻게 순환시킬 것이냐? 바로 디지털 트윈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산업과 시민이 제도와 인프라로 순환되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 산업, 스마트 행정, 스마트 시민이에요. 도시는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시의 산업과 도시의 행정과 도시의 시민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산업, 스마트 행정, 스마트가 각각 현실과 가상으로 나눠져 가지고 4단계로 융합하는 게 바로 스마트 시티입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현실과 가상, 이 두 개가 디지털 트윈이죠. 4단계로 이렇게 뭉쳐집니다. 인간의 뇌와 똑같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똑똑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똑똑한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개인화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지능화 혁명이에요. 지능이란 뭐냐? 예측과 맞춤을 하는 겁니다. 자, 예측과 맞춤을 하려면 현실 가지고 안 돼요. 가상세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과 1대1 되는 데는 디지털 트윈의 가상세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 트윈의 가상세계를 만드는 데는 이 4단계, 데이터와 정보와 지능화, 스마트화로 이루어집니다. 저 4단계가 만들어지는 기술은 몇 가지가 있느냐? 인공지능과 12기술이 있죠. 그죠? 인공지능과 12기술. 예.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은 전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윈을 가장 잘 이해하는 리딩 그룹에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